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 서구 울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 김윤욱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서구 울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 서구 울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처음 시작하는 시작 발언, 그리고 사회자의 공통 질문 후에 후보자의 보충 질문이 이어지고 후보자의 공약 발표 후에 역시 개별 보충 질문이 있으며 후보자 개별 질문 후에 보충 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오늘 이 방송은 끝이 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몇 가지 준수사항까지 말씀드리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인신 공격 및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하거나 주제를 벗어나는 발언 등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후보자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발언 시간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발언 시간 제한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 마련됐으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립니다. 자,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 함께 하셨네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조 연설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시작 발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씩입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 서구울 국회의원 후보 이용우입니다. 이번 4.10 총선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두 번째, 서구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서구 발전을 견인할 적임자를 선택해야 될 중요한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어땠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 퇴행과 폭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폭정과 퇴행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남은 3년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원칙과 소신을 갖고 불의와 불공정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선두에 서서 마찬가지로 싸워왔습니다. 제가 총선을 거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윤석열 정부의 선봉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또 이번 총선은 서구 지역 발전을 견인할 적임자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서구 지역은 인천에 많은 현안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현안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 누구인지 올바로 평가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서구의 발전은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고 퇴보할 것입니다. 서구 지역은 청라동, 거만경서동, 연희동, 서구울 지역구에서 청라동은 청라국제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제2의 2단계 성장 시즌2를 준비해야 되고 거만경서동과 연희동은 도심 활성화,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해야 될 시기입니다. 저는 지난 시기 20여 년 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풍부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할 자신이 있습니다. 서구 주민 여러분, 이번 총선 여러분의 선택으로 대한민국과 서구의 앞날이 결정됩니다. 저와 함께 미래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2분이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좀 지켜주실 부탁드리면서 자, 이번엔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라 우리 주민 여러분, 청라 국제도시가 진정한 국제도시로 발전하시길 원하십니까? 네, 연희동 우리 거맘경서동 주민 여러분, 연희동과 거맘경서동이 진정 우리가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발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원하신다면 저 박종진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오랜 기간 맡겨놓지 않으셨습니까? 네,
어떤 산적한 이 문제 중에 하나라도 풀린 게 있습니까? 네, 교통 문제,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문화, 사회 어떤 거 하나 된 적이 있습니까? 네, 이 지역은요, 인천의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국제 항공 공항이 있는 지역입니다. 인천의 가장 중요한 서울의 관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지역은요, 교통, 교육, 문화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네, 바로 지난 이 지역을 책임졌던 정치인들이 일을 못했거나 안 했거나,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엔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저 박종진 언론인으로, 방송인으로 각 행정부처, 청와대, 국회, 기획예산처, 국세청, 금감원, 네, 모든 곳에 출입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엔 바꿔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시작 발언으로 본격적인 문을 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아주 심각한 일인데요. 특히 출산율은 육아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원인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육아 지원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답변은 박종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출산 문제는 제가 아이가 4명입니다. 네, 그래서 딸이 3명이고 아들이 하나인데요. 네, 아들이 큰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 가진 4명의 아버지로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었고 직접 키우면서, 네, 제가 정말 그 해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그 지원 정책은요, 전부 간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접 지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비 얼마, 낳았을 때 얼마, 이렇게 간접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프랑스의 경우요, 1.3에서 몇 년 만에 1.8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스웨덴, 이탈리아 이 서유럽 국가들이요,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다가 굉장히 많이 지금은 향상이 된 상태입니다. 자,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는 주체인 부모님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이 한 명당 깨끗하게 10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전체 우리가 지원해 준 액수에서 n분의 1로 나눠서 깨끗하게 액수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많이 먹을 아이는 많이 먹고요. 피아노 다니는 애는 피아노 다니면 되고요. 바둑 두고 싶은 애는 바둑학원 다니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용우 후보 1분 30초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출생 문제의 원인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리고 저출생으로 인해서 국가 소멸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한 심각한 국가적 과제, 사회적 과제입니다. 이 저출생 문제는 취업과 경제 활동의 어려움으로 결혼이 늦어지거나 또는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 양육, 교육, 주거 문제,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또 장시간 노동이나 또는 임신, 육아, 출산 등을 어렵게 하는 직장 문화나 직장 인식들도 사회 저변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해결했을 때 근본적인 저출생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요하게 육아 지원 정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아가 가능한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직장을 퇴근하고 나면 가정에서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생활의 구분,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되는 직장 문화, 사회적 문화가 확립돼야 됩니다. 그리고 육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간과 비용이 적정하게 보장이 돼야 됩니다. 여전히 육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전폭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한국 사회에
너무 많은 노동 시간으로 인해서 육아 시간조차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너무 많은 일로 인해서 육아가 어렵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각 후보자께서 공통 질문 답변의 기초에서 보충 질문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씩 드리고요.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립니다. 이용우 후보께서 먼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년 인천 사회지표 조사에 따르면 육아지원 정책 1순위가 일가정 양립 지원이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과도한 노동 시간이나 또는 임신, 출산, 육아의 부정적인 직장 문화 등이 저출생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장시간 노동 그리고 이런 직장 문화를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퇴행하는 정책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보충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탈리아나 프랑스처럼 가정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이 모든 문제들이 다 거의 정리가 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육아 문제, 그다음에 육아 휴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뭐 장기 그 시간에 대한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고, 늘봄 학교에 확대 운영하여 초등교육과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이런 문제도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업주부도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좀 이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복잡한 제도들이 한 방에 끝난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시간은 남으셨는데 답변이 더 없으신 거죠? 네네. 네네네. 자, 이번에는 박종진 후보께서 이용우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달빛 어린이 병원에 대해서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네, 어떤 병원이죠? 달빛 어린이병원은 야간이나 공휴일, 휴일 시간에 응급한 어린이들의 치료, 응급 치료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병원이고요. 서구 지역의 검단 그리고 청라 지역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에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천에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서구 지역의 검단이나 청라 지역에는 그 달빛 어린이병원이 지금 현재는 그 휴일, 공휴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야간에도 평일 야간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의료진 분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 맞는 적정한 지원을 통해서 달빛 어린이병원 확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좀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중복 질문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30초 질문을 다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답변은 1분 30초 동안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토론 끝으로 가면 서로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만나야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카메라 정면을 향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유권자분들이 또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구 인구는 작년 10월 말 기준 62만 명을 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연장과 GTX 노선 등 다양한 교통 대책이 시행되고 있거나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서구의 교통 문제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또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인지 각각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씩 드리고요. 이번에는 이용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구의 교통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심각할 뿐만 아니라 교통 문제는 서구 발전을 견인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또 요인이기도 합니다. 인천에서 부평 계양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인천 외 지역으로 통근이나 통학을 하는 인원들이 가장 많다, 세 번째로 많다 이런 통계가 있고요. 또 서울로 통근이나 통학을 하는 규모는 인천에서 부평 다음으로 이 서구 지역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서구 인구의 3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인천 외 지역으로 통근이나 통학을 한다라는 통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구의 인구 유입과 교통량 확대가 예상치를 훨씬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5차 국가철도망 이 구축 계획과 관련해서 GTX-D Y자 노선과 GTX-E 노선 예타 면제를 통해서 신속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 9호선 공항철도 직결 노선 추진을 하고 공항철도에 인천공항
행 인천공항 발 증편과 배차 간격을 단축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청라 IC 줄지어 서 있습니다. 청라 IC의 확대와 북인천 IC의 서울 진입로 신설을 통해서 이런 병목 현상을 해소해야 되고요. 서울 7호선 적기 개통과 2호선의 연장 추진도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청라 외곽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교통편 문제라든지 검암 경서동과 연희동의 버스 증편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네, 이어서 박종진 후보자께서도 1분 30초 쓸 수 있으십니다. 네, 서구 교통 문제는 과거 정치인들이 이 부분을 하나도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지하철에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지하철 9호선 이제 바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신도림으로 향하는 것도 검암역을 거쳐서 이 서구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7호선은 지금 어떻게 보면 착공을 해서 여기 이제 청라를 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시기를 좀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당인 저희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당이다. 그리고 제가 그 후보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라 IC 확장 문제는 아주 시급하고요. 이건 빨리 해야 되고 이거로는 안 됩니다. 북청라 IC의 그 진입로가 신설돼야 됩니다. 그리고 북청라 바로 밑에 로봇 랜드로에도 진입로를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이 부분도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GTX-T, GTX-E 예타 면제도 빨리 추진돼서 조속히 빨리 GTX가 개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급행 M버스가 빨리 도입이 돼야 되는데요. 이거는 시급합니다. 서울 강남으로 갈 수 있고 검단에서 가고 청라에서 갈 수 있는 그 M버스가 지금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네. 경서동의 버스는 아주 심각합니다. 대량으로 증설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두 분이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답변의 기초에서 보충 질문을 또 하는 시간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 이 30초를 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박종진 후보께서 이용우 후보에게 먼저 보충 질문해 주시죠. 그 공약을 우리 후보님께 이 후보님께 공약을 쫙 봤는데 그 도로 부분 고속도로 부분 청라 IC 진출입로 확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지금 엄청나게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자, 질문 다 하신 것 같고요. 이용우 후보께서는 1분 30초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 공약에 청라 IC 병목 현상 해소라고 총론적으로 타이틀을 달았고요. 그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청라 IC에 길게 줄지어 서 있는 이런 현상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청라 IC의 진출로를 확대해야 된다는 공약 하나와 북인천 IC가 있습니다. 북인천 IC는 현재 영종도 방향만 있고 서울 방향으로 진출하는 진출로가 없습니다. 그 북인천 IC의 서울 방향 진출로를 마련을 해서 청라 IC로만 몰리는 이 상황을 분산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를 포함해서 청라 IC 병목 현상 해소라는 공약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런 그 IC 그 병목 현상 해소만이 아니라 제 교통 공약을 보면 여러 가지 철도라든지 공항철도, 뭐 지하철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교통 문제를 종합적으로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내용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일정 부분 서구 지역의 교통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약을 어떻게 실현하고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약속을 실천하는 의지 그리고 이를 제대로 추진해서 성과를 내는 이런 기존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교통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용우 후보가 박종진 후보에게 보충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30초입니다. 후보님께서 북청라 IC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청라 IC는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IC입니다. 혹시 북인천 IC를 착오한 것은 아닌지 말씀 듣고 싶고요. 두 번째, 7호선의 적기 개통이 아니라 조기 개통을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7호선의 공사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돼서 적기 개통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2027년 말에 적기 개통하는 것도 우리가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조기 개통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1분 30초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박종진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이 후보가 북인천 IC랑 북청라 IC를 헷갈리는 줄 알았는데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예, 제가 말한 게 북청라 IC입니다. 북청라 IC에서 진출음료를 만들 수 있는 안을 제가 구상을 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로봇 랜드로라고 있습니다. 북청라 IC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한 200m 가면 그 로봇 랜드로와 이 공항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출입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입로를 1차선 정도 만들 수 있는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청라에 사시는 분들이 공항고속도로를 쉽게 탈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기에 만들 수 있다. 그 아까 실천 의지 얘기하셨는데 실천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힘 있는 능력을 가진 후보가 그리고 여당의 후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7호선 조기 개통은 당연히 조기 개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다시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건설교통부 출입 기자를 통해서 그 적기에 개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본이라든가 인력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투입하면은 얼마든지 조기 개통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에서 2025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는 아직 대체 매립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죠. 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류에 맞춰 서울시와 경기도가 연장 사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뭐가 있을 수 있을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박종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미 4년 전에 이 쓰레기 매립지 종류와 관련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제가 제 이름으로 직접 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 쓰레기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자금을 아끼기 위해서, 자본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서울과 경기, 인천의 모든 쓰레기들을 인천 서구에서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기 집 쓰레기는 자기 집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옳다. 이게 제 기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이나 선진국들이 다 취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뭐 여기 진행자도 계시지만 우리 집 쓰레기, 우리 집 아파트는 우리 집 아파트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걸 왜 서울 쓰레기를, 경기 쓰레기를 왜 인천 서구에 갖다가 이걸 처리합니까? 이 부분은 25년도에 종료하는데요. 이건 반드시 종료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종료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인천시로 완전히 이관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강력하게 추진해서 더 이상 인천 서구에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용우 후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수도권의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의 기본 원칙은 법의 정신은 발생지 처리 원칙입니다.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 1매립장, 2매립장, 3매립장, 4매립장이 있는데 현재 3매립장 사용 중입니다. 3매립장 사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사용 종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합의 내용이 정확하게 관철돼야 된다. 더 이상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천명을 하고 이 부분들을 관철시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이고요.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는 대체 매립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는 2,500억에서 3,000억이라고 하면서 대체 매립지 지원 금액을 제시를 하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서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과거에 다른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이 지금 제시된 3,000억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원금뿐만이 아니라 파격적인 인센티브, 예를 들면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인천시가 아닌 타 지역에
이런 쓰레기 매립지, 대체 매립지를 빠르게 확보해서 더 이상 수도권 매립지가 예정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 시점입니다. 네. 자, 두 분의 답변을 들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역시 보충 질문과 답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이용호 후보가 먼저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종료를 적시하기 위해서는 대체 매립지 확보가 필요하고 서울과 수도, 경기도 등에서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에서 이 부분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미온적인, 그래서 과연 대체 매립지 확보를 해서 인천 지역, 서구 지역에 있는 이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 종료시킬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박종일 후보의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이 미온적인 태도는 문재인 정부 때 더 심각했고요. 그 당시에도 이 대체 매립지에 지원자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앞으로도 대체 매립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체 매립지가 만약에 대안이 없다면은 선진국의 예를 받아들여서 쓰레기를 사고 파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쓰레기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대체 매립지가 없다면 각 구에서 다 처리하는 방향으로, 각 구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 저는 국회에 가면 이 부분부터 제가 앞장서서, 그리고 이 환경부가 아무래도 여당에 있기 때문에 제가 환경부와 함께 고민하면서 또 싸울 건 싸워가면서 투쟁할 것은 투쟁해가면서 저 박종진이 양심을 가진 언론인으로 꼭 이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종진 후보께서 이용호 후보에게 보충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체 매립지가 만약에 정해지지 않으면은 우리 이용호 후보는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요? 네, 이용호 후보께서는 역시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네. 박종진 후보님께서 오늘 토론 과정에서 몇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항상 이 말씀을 하십니다. 민주당 때 못했다. 지금이 민주당 정부인지 윤석열 정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이 지났습니다. 전 정부 탓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하면 됩니다. 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전 정부 탓을 할 거라면 지금 이게 과연 민주당 정부인지 윤석열 정부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대체 매립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매립지 마련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체 매립지를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더 이상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적 입장을 천명하고 이 부분을 관철해야 됩니다.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대체 매립지 마련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인천이나 서구에서 계속 매립지 사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지금 현재 수도권 매립지는 반드시 예정대로 종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에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대체 매립지 마련하는데 같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반론을 할 수 있나요? 반론을 못 하나요? 아니요, 그 기회가 여기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혹시 부족한 부분들은 뒤에 가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문재인 기록해 정부 때 놓으셨다가. 이미 벌써 종료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때 못한 겁니다. 예. 자, 여러분께서는 현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서구울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누가 과연 우리 지역의 좋은 일꾼이 될지 이 토론회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보고 각 후보자들끼리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뭐 다 중요한 시간입니다만 또 후보자들께서는 어떤 공약을 갖고 계신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유권자 여러분께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뭐 시간은 저희가 3분을 드리겠습니다. 공약 발표는 이용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구 주민 여러분,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첫 번째 공약은 청라 지역의 수건과제, 주민분들의 염원인 청라 시티타워 정상 추진입니다. 분담금 3천억 원을 내고도 10수년 동안 문제 해결되지 않고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이미 예정된 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구의 교통 문제. 이 교통 문제는 비단 교통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 서구 중심 발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짧아지게 하고 서구가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GTX-D2 노선의 예타 면제를 통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고요. 청라-IC 병목 현상 해소와 같은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9호선 공항철도 직결 노선 추진과 7호선 적기개통, 그리고 공항철도를 인천공항 발, 인천공항 행 증편을 하고 배차 간격을 단축시켜서 출퇴근하시는, 통학하시는 분들의 편익을 증진시켜야 됩니다. 또 버스 문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서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업무단지와 로봇랜드 등의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서로이음 지역화폐 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정상화시켜서 지역 내에서 소비가 진작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검암 플라시아 복합 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역세권을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서구의 수도권 중심지로 만드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서구청력 역세권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해지는, 그리고 서구 환경이 좋아지는 정책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청라 광역 소각장에 대한 폐쇄 이전, 지금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 반드시 관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하고 문화체육시설, 주민들의 의견 청취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공촌천과 심곡천 두 개의 천이 있습니다. 수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절실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또 친수공간, 수변공원 조성 등의 공약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 놀거리와 볼거리가 늘어나게 서구가 신바람 날 수 있도록 연희동에 복합 체육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로봇랜드 및 스타필드 건설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청라 영상 복합문화단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아라뱃길 생태문화관광 벨트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문제입니다.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자라는 서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국제학교, 국제대학을 유치하고 등하교 교통편 문제라든지 통학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라 사고 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간 개별 보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고요. 답변 시간은 2분인데요. 박종진 후보께서 네, 박종진 후보께서 네? 여기만 공약 아니요. 발표했는데. 먼저 질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약 발표하시고 반대 후보가 또 질문하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용우 후보께서 발표하신 공약에 대해서 박정진 후보께서 개별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제 도시, 이제 청라 국제 도시가 완성이 되려면 이곳에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배드타운으로 되면 청라 신도시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청라 국제 도시가 반드시 되려면요, 기업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기업 유치 조건이나 이런 걸 알고 계시는지, 특히 외국 기업이 유치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과연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용우 후보께는 2분간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라 지역에 그리고 검암 경서동 연희 지역에 포괄적으로 서구울 지역에 기업 유치,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특히 청라 지역에 많은 부지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제업무단지라든지 로봇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굴지에 미래 산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고 또 국제 기업들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이 기업 유치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유치는 이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기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법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기업 유치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만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익 증진으로도 다 연결되는 부분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 과정에 저의 모든 노력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박준진 후보께서는 추가적인 보충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30초 있으십니다. 이 기업 유치라는 단어를 쓰신 거 보니까 이 부분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외국 기업, 그러니까 외국 기업의 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의 지분이 그냥 주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일정 부분이요, 20%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지금까지 국제 업무 단지에 기업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외국 기업의 지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네. 자, 여기에 대한 보충 답변 이용 후보께서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사실 기업 유치라고 하는 과정이 종합적인 예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업 유치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법. 예, 제가 얘기할 시간이죠. 네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 우려 없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기업 유치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 안 된 부분 어디가 문제고 이 문제를 이 원인을 어떻게 해결해야 기업 유치가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대로 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현장과 시민사회, 법조계에서 다양한 현안을 다뤄봤습니다. 현안을 다룬다는 것은 일머리를 제대로 알고 일을 하면 성과를 낸다. 이런 부분들을 다 평가받아 왔습니다. 이런 저의 능력을 이 지역 사회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고 또 지역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접목시킨다면 저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그런 의지 하나만큼은 강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박종진 후보께서 공약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진 후보께 공약 발표 시간 3분 드립니다. 네, 이 후보와 좀 차별되는 그러한 내용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요. 일단은 청라 교육 특별 도시 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고 지금 고등학교가 굉장히 모자란데요. 그래서 서구청 쪽, 연희동 쪽으로 고등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고등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라 4고, 일반고도 부족한데 이것도 네, 교육부,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잘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루지오 로얄 파크 시티, 이 프루지오 아파트 앞에 16만 평의 습지가 있습니다. 이 습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벨트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습지 공원에서 검암역으로 향하는 인도교, 특히 인도교 자체를 열렸다 닫혔다 하는 도계교로 만들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천동에 있는 공천천이 있습니다. 이게 청라까지 이르는데요. 이 공천천이 지금 굉장히 굉장히 냄새 나는 지역도 있고요. 그 주변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천천을 개발해서 제2의 청계천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암역 역세권을 대규모로 개발하고요. 청라 IC 확장, 그다음에 특별히 북청라 IC 진출입리를 신설하는 걸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랜드로에서 공항을 탈 수 있는 그 진입로를 1차선 만드는 것을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이 검암역으로 올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반드시 약속드리겠습니다. 9호선이 공항철도로 직결 운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울 강남으로 우리 서구 주민들이 30-40분 안에 강남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림이나 시청으로 갈 수 있는 서울 지하철 2호선도 빨리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문제, 교육 문제,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은 소아 전문 응급 의료센터를 서구에 유치하는데 24시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신혼,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마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 민간 돌봄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가 언론사 경제부장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열심히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박종진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었는데요. 이를 기초로 해서 후보자 간 개별 보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2분 드립니다. 이용호 후보께서 박종진 후보에게 개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30초 시간 드립니다. 네, 박종진 후보님 청라 사고 추진한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청라 사고는 2027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적기에 개교될 수 있게 하면 되는 겁니다. 추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청라 시티타워 조기 착공과 국가로부터 보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법률적, 행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오히려 자칫 이런 식의 업무 추진으로 인해서 청라 시티타워가 다시 지연되지는 않을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박종진 후보는 2분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티타워는요, 지금 LH공사와 경제청이 지금 거의 합의를 이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지금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것도 하루라도 더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두 기관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이 시티타워 건설은 이미 15년 전에 3,032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미뤄져 왔던 건데요. LH에도 책임이 있고 경제청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물어서 국가 지원을 합쳐서 시티타워를 빠른 시간 내에 설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라 사고는요, 이 청라 시민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미 외국어 고등학교 부지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어 고등학교를 청라 사고 아니면 국제고등학교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고를 만들어서 이 청라 시민들이 이 고등학교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면 국제고부터 이거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제고는요. 근데 이제 일반 사고는 그 인구 비율이라든가 그 지역의 고등학교 숫자에 맞춰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서인천에 있는 그 고등학교들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 박종진이 국회에 가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이용호 후보께서는 보충 질문을 30초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라 시티타워 문제는 LH의 내부 경영 심의와 설계 용역 착공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겠다. 이러면 LH 또 논의를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지연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가 여쭤보겠습니다. 9호선 공항철도 직결 노선 추진 비용 분담 협의가 됐는데 이 부분 계속 시간이 걸리는 지점 원인이 뭐고 해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보충 답변 시간은 2분 드립니다. 일단 9호선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의지가 강력히 중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세훈 시장과 이미 만나서 이 9호선 부분은 또 서울시 교통실장과 직접 만나서 다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은 이 9호선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세세한 부분을 잘 만나서 협의해서 이것도 이미 벌써 그 차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공항철도 그 라인 자체랑 맞출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후보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티타워 그 LH 경제청 문제는요. 여기 이 자체가 국가 겁니다. LH와 경제청. 그래서 국가기획예산처 안에 이 두 청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의 기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로. 이렇게 하나를 떨어뜨려서 독립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각 후보자들이 서구 지역 현안을 주제로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뒤에 쓰십시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서로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여기 특별한 주제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서구 지역 현안 관련 주제에 대해서 상대 후보자에게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후보자는 각각 개별 질문 그리고 보충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수 있는 시간이 꽤 길고요. 그다음에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그러니까 도합 1분 30초의 질문 시간을 갖게 되시는 겁니다. 두 분 다. 그리고 질문을 받은 상대는 후보의 답변 시간을 저희가 1분 30초씩 드리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시간을. 그러니까 33분을 갖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각 후보당 한 분씩 질문 시간은 1분 30초, 답변 시간은 총 3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여기에 시간을 좀 잘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박종진 후보가 이용우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경서동을 가보셨습니까? 네. 네, 경서동 같은 경우는요, 이게 섬처럼 굉장히 서구에서도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도 굉장히 30분 넘어서 뭐 1시간에 한 대 다니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경서동 같은 경우는 또 중학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저기 서인천이나 다른 쪽으로 검암동으로 이제 다녀야 되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서동 주변이 전부 다 이렇게 골프장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습지도 있고요. 굉장히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서동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쓰레기 매립지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있고 그래서 좀 굉장히 소외된 느낌을 받고 있는데, 경서동에 대해서 어떤 좀 해법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이용호 후보께서는 1분 30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경서 상인의 분들도 만나봤고 학부모님들도 만나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서동 지역이 청라동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심 활성화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교육 문제라든지 교통편 문제가 해소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경서 3구역에 여러 가지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그리고 주민분들에게 편익이 갈 수 있도록 경서 3구역 개발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 중학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서 초중고 통합학교 문제를 공약으로 박 후보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육청, 지역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청취해서 세밀하게 접근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통편과 관련해서는 하다못해 버스 자체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런 문제까지 제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편의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박종진 후보께서는 이용호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30초입니다. 네. 아까 그 국제 업무단지 기업 유치에 대해서 그 해외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이 국제 업무단지가 지금 텅텅 비어 있는 게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한국 기업이 들어오는 조건이었으면 벌써 들어왔습니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비어 있는 건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 예. 자, 그러면 이용호 후보께서는 1분 30초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꾸 그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협소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좀 잘못된 인식으로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청라 지역의 기업 유치는 해외 기업, 국제 기업만이 아닙니다. 국내 기업, 굴지의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미래 산업을 선도해 갈 그런 미래 산업, 또 그 미래 산업을 선도할 기업들을 함께 유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진단과 해법을 좀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원인 진단과 계획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포괄적으로 유치하겠다 이런 주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이용호 후보가 박종진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종진 후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몇 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의견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처리에 대해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소위 입틀막 사건 아실 겁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종합적으로 윤석열 정부 2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박준준 후보께서는 1분 30초 안에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기를 친 사람이 잘못된 건지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잘못된 건지 계속해서 이 김건희 명품백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놓은 사람이 잘못된 건지 함정에 빠진 사람이 잘못된 건지 참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잘못됐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참 안타깝다. 이런 표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병 사건은 지금 진실 규명이 되고 있고 오늘 이종섭 지금 대사가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만뒀으니까 이건 검찰 수사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기다려 봐야 되고 또 진실은요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사실은 좀 우리가 처음에는 잘못 들을 수 있어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상병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사고는 정말 뭐 더 이상 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더 있겠습니까? 저도 그 나이 또래 아이를 4명 갖고 있는 그 아버지로서 이태원 사고의 진실을 그리고 규명하는데 저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어서 이용호 후보 보충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30초 드립니다. 예, 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됐었다. 이런 입장인지, 그래서 특별법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지 분명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인천 IC, 북청라 IC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청라 IC는 제2 내각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고 북인천 IC는 바로 서울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지점 구분해서 공약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1분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준준 후보님. 네, 이태원 사건의 특별법에 저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이 법에 대해서 제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태원 이 사고로 돌아가신 그 고인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은 저나 이 후보나 똑같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북청라 IC는 저의 히든카드입니다. 이 북청라 IC 지도를 보시면 외곽 순환도로하고 이게 공항고속도로 마주치는 건데 그 위에 북청라 IC가 있습니다. 근데 공항고속도로랑은 이게 마주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롭게 만들자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도를 정확히 보시면 알 겁니다. 북인천 IC는요 그 밑에 있는 겁니다. 로버랜드 그 밑에서 올라오는 게 북인천 IC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랑 공약 부분에서도 틀리고 오히려 제가 우리 이 후보에게 묻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제 두 분의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2분씩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이용 후보한테 개별 질문을 할 시간을 안 주시는데. 아니요, 아까 공약을 듣고 다 하신 내용입니다. 공약에 대한 질문 이었던 거고요. 개인적인 마찬가지로 이용 후보께서도 똑같이 명품이나 최상병 얘기나 이태원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아닙니다. 저는 공약에 대한 질문만 지금 아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미 이제 정해진 규칙대로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분의 발언 기회를 좀 드릴 텐데 먼저 이용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주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하는 서구 지역 발전을 예비하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적임자를 잘 선택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뿐만이 아니라 저 이용우가 지난 20여 년 동안 현장과 시민사회, 법조, 교육,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일들을 해왔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서구 지역의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을 잘 풀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지점을 보시고 평가를 하고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제시된 공약을 책임감 있게 반드시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책임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구 지역의 산적한 현안들이 왜 해결이 안 됐는지 이 원인을 제대로 규명을 하고 적절한 구체적인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결국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일머리를 잘 안다, 이용호가 일을 하면 성과를 내더라, 이런 평가를 통해서 민주당이 저 이용호를 인재 영입을 통해서 이 인천의 많은 현안이 집적된 서구 을 지역에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명을 받고 내려온 저 이용호, 서구 현안의 해결사, 서구 완성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반드시 실천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종진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 2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 서구에 이번에 내려온 사람이 아닙니다. 4년 전에 이미 출마를 했고요. 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지와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 여당으로서 기획예산처로 돈을 가지고 있는 후보, 어떤 능력을 갖고 그걸 갖고 와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분명히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후보,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자유, 시장경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후보,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 이 지역은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들이 이 지역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과연 4년 동안, 그리고 그 이전부터 도대체 이 정치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이 산적한 현안들을 그대로 놔두고 무엇을 했는지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일꾼, 힘 있는 저 박종진을 밀어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하지 못했던 거, 저 박종진이 반드시 수행해서 책임감, 능력 가지고 제 온 힘을 다 바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두 분의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서구 을 후보자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곧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4월 10일이죠. 어려운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의 한 표가 더욱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신 후보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서구 을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